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자신의 월급을 셀프 인상해서 빈축을 사고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도 평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뭔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도 지금 현재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쟁점이 없고 이미 평의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선고기일을 안 잡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선고 시기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치 사건이 많아서 선고기일이 좀 늦춰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본인들 월급 셀프 인상할 시간은 있고 재판에 관련돼서 평의를 해서 빨리빨리 선고할 시간은 없느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18일자에 관보에 게재가 된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장 등 보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좀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월급 부분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개정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죠. 근데 이 부분을 3월 18일, 즉 이 바쁜 와중에 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관보에 게재됐으니까. 근데 규칙 개정을 하려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 얘기는 이 평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지금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직무 복귀를 빨리 결정해야 될 시점에 본인들 월급하는 회의를 먼저 같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국민적인 비난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부칙까지 넣어서요. 지금 3월 18일자에 월급을 올렸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보수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월급을 받았던 월급에서 다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 민생은 굉장히 힘들고, 힘든 민생이 힘든 이유도 다 우리나라 국정이 지금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 선고는 미루면서 본인들 월급은 인상한다. 저는 이거는 설득력을 전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월급 규모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커요. 헌재 소장이 1,312만 원의 월급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2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한테 맞춘 거예요. 근데 대법관들은 정말 법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거든요. 정말 처리하는 그 사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늘 야근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대법관을 6년 하면 연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어떻습니까? 문영배 재판소장 그때 독후감 논란이 있었죠.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나서 책을 460편을 독후감을 썼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가능합니까? 물론 업무 시간 밖에 쓴 것까지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근데 업무 시간 중에 독후감을 업로드한 게 88편에 이르러요. 일반 직장인 같았으면 당연히 회사에서 문제되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업무 시간 중에 88편을 버젓이 올리고 그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는데 본인의 월급을 깎기는커녕 셀프 인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은 정말 중요한 헌법재판들도 굉장히 길게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본인들 기능이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 헌법재판소 기관 이기주의가 작동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대통령 탄핵 관련된 심판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파면할 거냐 말 거냐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그 어떤 권위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재판을 충분히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본인들 임기 내에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내에 본인이 선고하고 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청문회 열고 법도 위반해 가면서 해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했던 거 변론 준비기일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을 열어서 변론까지 다 마쳤는데도 아직도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다 몇백일씩 걸리고 국민들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해서 위헌 신청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법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건 한 건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대통령 탄핵 재판만 또 졸속으로 빨리 하려고 하고, 이렇게 선택적인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반나절 재판에서 이미 평의도 다 끝났는데 마치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보여지거든요. 마치 헌법재판관 평의가 밤에도 열린 것처럼 또 오늘도 열린 것처럼 하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가 그렇게 많이 열렸을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다 결론이 뻔하거든요. 이미 쟁점 정리가 다 됐는데 선고를 좀 미루기 위해서 억지로 쟁점을 만들어내서 한두 번 더 회의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반나절 동안 쟁점이 있으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탄핵 사유도 5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 사유가 더 많습니다. 8가지인가 9가지가 됐었어요. 그것도 판단했는데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것은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본인들 월급 올릴 시간에 그거 하느라고 재판관 회의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재판 열어서 대통령의 방어권도 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월급을 올린 부분, 그 월급을 올린 액수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올릴 시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관보에 게재하는 그 오만함이라 그럴까요? 국민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헌법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헌법 개정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있어야 되니까 엄청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월급을 올린 부분도 문제지만 본인 휴대전화도요, 세컨드폰을 쓰는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되게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외부 접촉을 아예 안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세컨드폰을 지급하고 요금도 다 그 국민 세금으로 내주는 거예요. 저는 세컨드폰을 사용해도 문제고 사용 안 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지금 이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월급 보수를 지금 올리는 규칙을 개정해서 그것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런 것들이 헌재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저는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헌재의 그 공보관이 또 마치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을 예단하듯이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건방을 떠는 것이죠. 결정문이 아닌 말로써 헌재 공보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월급을 올리고 세컨드폰을 사용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또 공보관이 이런 식으로 최상목 대행을 직접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헌재의
좀 오만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국민 편에 서서 대통령에 대한 절차적인 정의, 절차적인 보장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